안녕하세요, 부트페어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가 저마다 굵직한 교통 호재를 발표해왔죠. 교통망 계획에 따라 집값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 각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저울질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대선 이슈에 가려져 살짝 잊고 계시겠지만 올해에도 굵직굵직한 교통 노선들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통되는 전철 4개 노선으로 진접선, 신분당선 연장선, 신림선 경전철, 대곡 소사선이 있습니다.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진접역까지 4호선이 연결되는 노선이며 3월 개통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서울 북부 연장선은 강남역으로부터 신사역까지 1단계가 5월에 개통됩니다. 관악산역부터 시작해서 9호선 색강역까지 연결되는 신림선 경전철도 5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대곡 소사선은 소사역에서 원종역까지의 구간도 5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 중 개통일이 가장 빠른 것이 진접선이죠. 3월 19일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개 역 신설의 운행 간격은 10분에서 20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10분이고 그 외 시간에는 20분 간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개통되는 신설역이 별내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으로 3개뿐이지만 역 간 거리가 있어 진접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14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진접역 예정지로부터 당고개역까지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던 것을 감안하면 교통 편의성이 훨씬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접선이 시작되는 곳은 당고개역입니다. 당고개역 인근은 상계 뉴타운 등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다음 역은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택지지구인 별내 신도시 북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올해 개통역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향후 개통 예정인 역도 있습니다. 얼마 전 사전 분양도 진행되었던 진접 2지구가 조성될 때 개통될 풍양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지지구 내 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남역이 있습니다. 오남역 주변은 주택, 공장,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된 곳입니다. 따로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된 것이 아니니 민간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접역입니다. 진접역은 진접지구라는 택지지구에 위치합니다. 역 예정지가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접선은 다른 노선 대비 변화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날 곳입니다. 이미 별내지구와 진접지구가 있고 왕숙 신도시와 진접 2지구가 들어섭니다. 진접 2지구가 조성되며 풍양역도 개통됩니다. 당고개역 쪽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오남역 쪽은 민간 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8호선 연장, GTX 신호선, 9호선 연장 등으로 좀 더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고개역입니다. 원래 지하철이 있던 지역이지만 종점에서 중간역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당고개역이 위치한 상계 3사동은 북쪽에 수락산, 동쪽으로 불암산이 위치하여 경기 동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동네이니 지형이 어떨지 짐작이 가기도 하네요. 당고개역 1번 출구입니다. 역 앞으로 먹거리를 포함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앞서 본 입지 조건으로 인해 당고개역을 종점으로 하여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버스들이 자주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역 앞 도로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로 바로 보이는 상간 지형으로 이 지역 지형을 다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엔 안 개발된 곳이 많고 재개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뉴타운인 상계 뉴타운입니다. 상계 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완료된 곳은 상계 4구역입니다. 사실 당고개역보다는 상계역이 더 가깝기는 하지만 상계 뉴타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완공된 단지명은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020년 1월에 입주한 810세대의 단지입니다. 24평형이 21년 12월에 10억 1,500만원에 33평형이 21년 11월에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현재 호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완공되었기에 향후 이 일대 재개발 단지 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단지입니다. 길 건너편에는 상계 6구역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단지명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1163세대 단지입니다. 2023년 6월 입주 예정이고 절반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나뉘어진 특징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가를 2014년에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이지만 착공 후 입주를 앞둔 현 단계에서는 거의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계 5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4호선을 따라 긴 모양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82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223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니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받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설계사 선정, 조합장 선거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니 초역세권이면서 거의 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적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구역들과의 차별점인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신당과 같은 민간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지형적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목 어디를 가더라도 이러한 종교시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사업성과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상계 뉴타운 6개 구역 중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속도가 느리지만 뒤에 바로 여기에 보일 정도로 입지가 좋습니다. 물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투자금도 대략 5억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 비용과 시간을 함께 놓고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2구역입니다. 5구역과 마찬가지로 2구역도 당고개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구역 내 대부분 세대에서 역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수는 1442명이고 임대 물량 515세대를 포함하여 총 22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2021년 9월 2일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2018년 1월 24일 이후이기 때문에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접근해야 합니다. 역시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금은 5억 내외 정도로 보입니다. 상계 2구역의 장점은 역시 초역세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역 내부를 가보면 절과 같은 종교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상계 5구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분한 주거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역 내에 경사는 있어 보입니다. 상계 2구역의 다른 장점을 꼽아보자면 인근에 수락산 당고개 지구 공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옆으로 초등학교도 있네요. 넓은 광장과 함께 클라이밍 시설,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이 설치된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보이고 실제로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이용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계 1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계 1구역은 2020년 10월 19일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기에 역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16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계 뉴타운에 남아있는 구역 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조합원 수는 715명이고 임대 물량 290세대를 포함하여 총 1388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태로 조합 내부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변수입니다. 상계 1구역은 상계 3, 4동 주민센터가 가깝고 경사지 위로 낡은 주택들이 보입니다. 교회와 신당이 바로 붙어있는 특이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경사도 꽤 있는 편이고 좁은 골목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개조심 문구도 만나볼 수 있네요. 아직 연탄을 쓰는 집이 많아 곳곳에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구역 위쪽으로 올라오니 경치가 좋습니다. 반대편 경사지가 다음으로 만나볼 상계 3구역입니다. 1구역도 3구역도 경사가 심해서 동위치별로 선호도가 크게 차이날 수도 있겠습니다. 상계 1구역에는 무허가 주택이 많다고 하는데 낡은 지붕들이 이를 짐작해야 합니다. 경사지에 위치한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기도 하지만 일부 동호수는 완공 이후 꽤나 멋진 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상계 1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3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계 3구역은 과거에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던 곳이고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상계 3구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상계 3구역이지만 1년 전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비사업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동의율 67%를 달성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주민센터에서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도 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해제,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이라는 이슈가 다 있는 곳이니 조용할 리는 없죠. 곳곳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받는다는 비대위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도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 접수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각 주체가 서로 자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정식 추진은 주민협의체라며 다른 곳과 혼동하지 말라던데 이것 때문인가 봅니다.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네요. 혼돈의 3구역입니다. 상계 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잡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은 어떤 노선인지, 시작 지점인 당고개역은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곳이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연장선의 시작 지점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전철이 없던 곳에 새로운 역이 들어오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봐야겠죠? 새로운 역이 개통되는 남양주 지역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투피아였습니다.